코인으로 돈 얼마 버셨나요? 한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첫 월급은 얼마를 버셨을까요? 실수령 기준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50만 원. 와, 쉽지 않은데 언제 입사를 하셨을까요? 2018년도에 입사했습니다. 2018년도에 15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이 정도 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한 이 정도 됐습니다. 주민등록증 기준으로 앞자리가 98년생이신 거죠? 맞습니다. 와, 그러면은 진짜 젊은 나이에 20대이시고 남자분이시니까 군대도 다녀오셨을 텐데 어떻게 2억대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걸까요? 혹시 뭐 유산 또는 증여이신 건가요? 부동산이라든지 뭐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코인으로 돈을 잃으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이제 위주로 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대장이잖아요. 대장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로 돈을 잃으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은 마이너스 30%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패닉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기도 하고, 또 나중에 막 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사기도 하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그때가 20살이었습니다. 아, 20살 때 코인을 하셔서 500만 원을 잃으셨네요. 엄청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쵸? 맞습니다. 150만 원을 벌면서 500만 원을 잃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때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축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 저축을 해서 2억이 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건가요? 월급의 몇 퍼센트를 모으신 건가요? 한 80에서 90%는 모았습니다. 와, 진짜 많이 모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모으고 싶은데 솔직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을까요? 절약 비법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잘한 것들도 많은데 제가 절약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부업으로 배달을 뛰었습니다.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변하면서 배달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제가 일하는 직장 근처에서 지하철역도 있고 1인 가구들도 많이 사는 오피스텔도 많아서 가까운 거리에서도 배달을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보로 배달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 퇴근 후에 따로 알바를 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쉬고 싶진 않으신 건가요? 당연히 쉬고 싶은데, 근데 당시에는 꽤나 금액이 쏠쏠해서 한 달에 한 20에서 한 70만 원까지도 벌곤 해가지고 1년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30만 원 정도인데,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배달을 했는데요. 이때는 피크타임 이벤트를 꼭 하려고 했어요. 이벤트 때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이게 꽤나 쏠쏠했어요. 현재는 배달 금액이 크지 않아서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처럼 배달 금액이 높을 때만 잠깐 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1년에 4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추가 수입이 들어오니까 월급의 80%, 90%를 모으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와, 근데 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사실 저는 물욕이 없는 편이라서 먹는 거 외에는 이렇게 딱히 욕심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식을 못하면 항상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지금도 저는 다른 데에는 돈을 안 쓰는데 식비에만 돈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 식비는 그러면은 한 달에 어느 정도 쓰시나요? 한 달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아, 회사에서 식사가 나오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회사에서는 보통 점심은 사 먹고요. 일주일에도 한 두세 번씩은 외식도 하는 편입니다. 에? 그런데 식비가 한 달에 25에서 30만 원밖에 나오지 않나요? 보통 외식비가 적어도 두 명이서 가면 3만 원 이상은 나올 텐데 구라 아닌가요? 이게 구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우 등심, 육사시미, 장아찌국수까지 해서 총 12만 원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공짜였어요. 아내가 2년 전에 블로그를 시작하고 체험단으로 협찬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외식비가 거의 제로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외식을 하고 있어요. 협찬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식했을 때 경험도 만족스럽죠.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씩 배달을 뛰어서 돈을 추가로 벌고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체험단을 했기 때문에 월급의 80%, 90%를 힘들지 않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코인으로 돈도 잃어보고 느낀 건데, 돈을 모으는 데는 이게 지름길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안 쓰는 게, 차곡차곡 모으는 게 저한테는 맞는 방법이더라고요. 앞으로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특성상 서울에 이게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제 현재 지금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거주비를 해결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장모님 집에서 기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축 습관이 되게 좋으신데 누구한테 영향을 받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축을 진짜로 잘하시는 편인데 그 할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돈을 쓰기보다는 이제 절약하는 게 더 성향에도 맞고 또 이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돈을 모았을 때 더 재미가 크시다는 거죠? 쓸 때보다도? 맞습니다. 돈을 쓰는 게 막 즐겁지도 않고 또 돈을 쓰면은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는 그 피로감이 있어서 저는 돈을 모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는 계속 부업을 하시고 블로그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더 월급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월급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업을 통해서 수입을 더 늘리는 걸 위주로 노력할 것 같습니다.